예, 안녕하십니까.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생성 AI와 언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는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기대를 함께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혼란의 유니버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자들이 생성 AI를 도구로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로서 생성 AI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AI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성 AI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창작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AI입니다. 즉, 사람 수준의 글이나 지식,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을 단박에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물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AI는 쓰기가 쉽습니다. 챗 GPT를 처음 한번 접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되고 이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말 그대로 채팅,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면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쓰기가 쉽습니다. 챗 GPT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로그인해서 써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 용이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챗 GPT를 비롯한 생성 AI는 대부분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공짜도 충분히 그냥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유료 버전도 챗 GPT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25,000원 정도 돈만 내면은 얼마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 AI는 범용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옛날 AI들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일밖에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자한테 쓸모가 있는 AI는 의사에게는 전혀 무용지물이고, 그리고 학자들이 쓸 수 있는 AI는 예를 들면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성 AI로 넘어가면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범용성이 생성 AI의 가장 큰 영향력을 만들어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 장벽도 이제 옛말입니다. 옛날 AI는 일본어를 잘하면 한국어를 못하고, 영어를 잘하면 아랍어를 못하는 등의 각종 언어 장벽이 큰 족쇄였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 AI가 쓰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었는데요. 생성 AI는 챗 GPT를 써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말을 정말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든 AI지만 정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언어 장벽에 전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그런 AI 도구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기자들한테는 이 생성 AI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과연 저희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쓸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들의 일 중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해외 취재원이 왔을 때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쓰는 일입니다. 저도 정말 괴로워하는 일인데요. 만약에 엔스로픽이라는 그 미국 AI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인데요. 오픈 AI만큼이나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생성 AI 제조 개발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인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분이 만약 서울에 온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런 이메일을 써야 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같았으면 정말 끙끙대면서 한 줄 한 줄 사람이 이메일을 써야 되지만, 생성 AI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챗 GPT에게 나의 이름과 소속 매체명을 쓰고, 그리고 의도를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복잡한 무슨 법칙이 있거나 포맷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편하게 친구한테 얘기해 주듯이,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엔트로픽의 CEO가 오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내가 꼭 대면 인터뷰를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AI의 미래와 R&D 동향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300단어의 영어 이메일을 써달라 라고만 얘기하면 됩니다. 300단어라고 하면은 대충 이메일로 보면은 A4 한 장 정도의 그런 분량의 그 요청 이메일인데요. 이걸 집어넣고 엔터만 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매우 깔끔한 영어 인터뷰 요청 이메일이 나옵니다. 특히나 제가 입력하지 않은 내용도
맥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써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매체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한국에서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식의 홍보글까지 붙여주는데요. 이거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 이메일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즉, 이 맥락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걸 미리 알고 유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성을 해주는 것이죠. 기사에는 이제 사진이나 일러스트가 꼭 들어가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겪는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가 기사에 걸맞는 사진이나 일러스트가 없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생성 AI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드전이라든지 챗 GPT에 붙어있는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서 내가 만약 한일 관계에 대한 기사를 쓴다. 근데 한일 관계를 표현해주는 일장기와 태극기가 들어가는 그런 일러스트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일 관계 일러스트 그려줘 라고 하면은 사람의 맥락과 의도를 바로 알아듣고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를 생성해 줍니다. 이거를 갖고 이제 약간만 손질해서 사진에 기사에 붙인다면은 바로바로 아주 원활하게 기사에 필요한 이미지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저희는 생성 AI의 가장 큰 쓰임새 중 하나로 내가 쓴 기사를 여러 가지 용도로 다시 써주는 그런 힘을 들고 싶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컨텐츠 버저닝이라고 하는데요. 즉, 내가 쓴 기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도록 내 기사를 쉽게 풀어 써줘도 가능하고요. 특정한 틱톡에 어울리는 내 기사에 맞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건 이런 식인데요. 내 기사를 이제 갖다 붙이고, 자, 이 기사를 소개해주는 페이스북 포스트를 써줘. 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옛날 같았으면 소셜미디어 담당이 일일이 한 땀 한 땀 글을 썼어야 했는데 생성 AI는 이 일도 이처럼 매우 간단하게 해냅니다. 물론 결과물이 100점 만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사람이 내용을 약간씩 바꾸고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켜주고 하는 이제 작업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소셜 미디어에 들어가는 게시물에 맞는 그런 요건을 모두 갖춘 데다가 밑에 보면은 해시태그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역시 수많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AI가 학습을 해서 여기에는 이런 요건의 대목이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놀라운 힘인 거죠. 자, 그런데 기자들한테는 꼭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생성 AI는 검색이 아닙니다. 즉, 이미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리트리브를 하는 것이 생성 AI의 본래 기능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변형하고 새롭게 리라이팅해서 써주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팩트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들 보면은 저도 뉴스룸에서 많은 동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생성 AI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건 구글 검색한 것도 한 거나 네이버 검색한 거나 똑같으니까 이걸 팩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생성 AI는 사실을 캐내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무조건 코히어런스, 즉 앞과 뒤에 맥락에 맞게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이 생성 AI의 그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글을 쓰지만 그게 세상 어딘가에 있는 글과 내용을 어떤 특정한 팩트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맥락에 맞게 지어낼 뿐입니다. 이 때문에 인간과 말과 지식을 배우는 방법이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생성 AI는 무조건 생성 그 자체에만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존재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즉, 맥락에 맞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바라보는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90%는 굉장히 맞는 말을 하는데요. 한 5%는 약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약간 벗어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4%는 정말 이상한데 좀 그럭저럭 이상하지만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나머지 1%는 이 세상에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도 꾸며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런 존재를 사자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즉, 사실과 거짓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이 그냥 맥락에 맞게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만들어내서 꾸며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간 사자들은 어떠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냥 아무 말을 한다든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아무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무슨 의도가 있는데요.
생성 AI는 그런 식의 의도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프롬프트, 즉 지시어에 맞게 최대한 맥락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려는 그러한 순수한 그런 뜻만 있을 뿐이죠. 그 때문에 저는 이 생성 AI를 다시 비유하자면 순수한 영혼의 사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는 전혀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hallucination이라고 AI 업계에서는 표현하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생성 AI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틀린 말인지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뭐든지 간에 맥락에 맞게 생성된 것은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한 저널리즘 업무에선 생성 AI를 쓴다는 것은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이런 겁니다.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의 기사를 아예 쓰도록 시킨다든지 자기가 전혀 모르고 완전히 문외 아닌 분야에 팩트 체크를 시키는 것, 이거는 정말로 피해야 될 금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의학 저널이라든지 의학 논문을 몇 개 집어넣고 여기에 대해서 기사를 써보라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시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맥락에 맞게 비슷한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기사에 쓰면 오버가 될 수 있는 내용도 당연히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쓸모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논문 등의 PDF 자료를 한꺼번에 때려 놓으면 이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한 장 또는 한 단락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도 생성 AI는 갖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학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단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이 기능을 써야 된다는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 생성 AI가 할루시네이션을 일으켜서 엉뚱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성 AI도 데이터 저널리즘에 필요한 차트라든지 인포그래픽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엑셀 같은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이거를 예쁘게 이해할 수 있는 차트로 시각화한다든지 그래프를 그려준다든지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자기가 꼭 잘 알고 있는 분야의 한 장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만 분석 기사에 들어갈 중요 포인트를 추려주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사를 쓰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블랙 포인트로 한 3개 정도 뽑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한 가지를 빠뜨려 먹은 것 같다. 그 경우에는 챗GPT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한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포인트는 뭘까? 이러면 정말 5개, 6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단 말 그대로 할루시네이션에 따라서 헛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만큼 이제 할루시네이션은 생성 AI를 쓰는 기자들이 항상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암초이자 걸림돌입니다. 이 때문에 원본 기사 쓰기라든지 취재 도구 활용은 최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듯이 내가 검수 못할 분야, 내가 아예 손을 못 대는 정말 모르는 어려운 분야면 쓰지를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영어에 대해서 완전히 까막눈이거나 프랑스어에 대해서 까막눈인데 프랑스어 이메일을 써줘, 영어로 이메일을 써줘,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꼭 한 번씩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팩트 확인은 생성 AI가 할 수 없습니다. 즉 악의에 맞는 말을 그럴싸하게 지어낼 수는 있지만 팩트 그 자체를 검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이건 기자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설령 아무리 귀찮고 힘들더라도 팩트 확인의 주체는 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정직성이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생성 AI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자들에게 혼돈을 피하고 그리고 언론사의 본연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콘텐츠나 이 지식이나 이 대목은 생성 AI가 썼다는 걸 뚜렷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독자에 대한 A인 동시에 우리 언론사의 기본적인 신뢰성과 정직성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기본 조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